네, 김성애 전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계십니까? 예, 잘 됐습니다. 요즘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예, 아주 재미있게 상호 돌아갑니다. 예. 아주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2003년, 4년에 벌어졌었던 백바지 난닝구 싸움이 있었어요. 예. 그 백바지 난닝구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격수가 백바지였는데 유시민, 예, 열린우리당 쪽이었고 이제 수비수가 난닝구 쪽이었는데 네. 지금은 공격수인 이 김민석이 예. 그때 난닝구였죠. 예. 예, 지금은 또 백바지가 수비수가 되고 공수가 바뀌었군요. 공수가 바뀐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누가 당대표로 선택을 받을 것인가?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지금 결국 그 권리당원, 민주당은 책임당원이 아니고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 한 33%, 네. 그 다음에 수도권 한 38% 해서 여기서 70%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이 호남이고 다음 주말이 결국 수도권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무난하게 김민석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김민석 쪽에서 상당히 좀 패착을 둔 것 같습니다. 맨 예. 처음에 이제 신천지 공격으로 예. 신천지 공격을 한 것이 오히려 이제 뭐 당을 깨자는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패착을 거뒀고 거기에 또 유시민 쪽이 백바지의 원조인 유시민 쪽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친노냐 비노냐 노무현 시대 논쟁 20년 전 논쟁으로 돌아가는 식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김민석 쪽에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으면서 다시 박빙 구도로 다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영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상당히 친문 진영, 친노 진영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해서 지난 주말에 부울경 투표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죠. 예. 이겼는데 결국 이제 호남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원래 난닝구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닝구 쪽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결국 호남 노사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는 호남이 정청래가 강했었는데 예. 다시 원조 난닝구인 김민석이 등장하니까 예. 그쪽 김민석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사실 호남 쪽이 김민석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가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도 대부분은 호남 사람들입니다. 아하. 호남 출신 사람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이죠. 예. 정확히 민주당은 호남 출신 플러스 운동권 출신. 요들이 가장 핵심 축인데 예. 운동권 출신들 좌파 운동권 출신은 주로 친노 친문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그리고 호남 출신들은 주로 DJ 뭐 해갖고 옛날 난닝구라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대체로 수도권도 결국엔 호남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김민석 후보가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엔 김민석의 승으로 귀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이 호남 반도체도 뭐 충청 반도체, 영남 반도체가 있는 모양이죠. 호남 반도체라는 선물을 던지면서 김민석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지원했죠. 이게 뭐 우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뭐 거의 당무 개입하다시피 하면서 지원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의 중앙선관위조차도 전직 대표인 정청래를 응원하기보다는 완전히 김민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의 약간의 우세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쪽은 상당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의구심이죠? 어찌 보면 이게 어떤 의구심이냐면 이재명이 김민석을 내세워서 이렇게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시민이나 원조 친문들은 맨날 수박이라고 비난받았었지 않습니까? 예. 친명한테 수박이라고 비난받았었는데 지금 수박들 사이에서는 김민석 이렇게 갖고 정계 개편 해갖고 예. 뭐 이렇게 친이게 이쪽 국민의힘 쪽에 일부 보수 진영 끌어들여갖고 뭐 핑크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수박이냐 핑크당이냐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 이야기입니다만은 불경 지역에서 정청래 표가 조금 더 나온 거, 요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쪽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부울경 지역은 친문이 강세이지 않습니까? 친노가 강세고 예. 그 친노와 친문이 이 골기를 한 거죠. 유시민의 그 골기문에 호응을 해갖고 예, 정계 개편 해갖고 이게 뭐 이렇게 중도 실용주의로 가려고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을 좌파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골기문을 발표했고 그 골기문에 호응하면서 상당히 옛날 노사모까지 이렇게 총동원이 돼서 예. 정청래를 지지하게 된 과정인 거죠. 저 최근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민주당을 떠받치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남 기득권 카르텔,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친노 불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문 친노 세력은 이념적인 좌파인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호남 지역에 있는 거 그 지역 카르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이제 2003년 4년에 예. 20년 전에 나왔었던 그 이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참 낡아 있는 거죠. 머리 예. 사고가 20년 전 머리 사고에 굳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넘어오면서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하면서 백바지들이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운동권 출신 친노 세력이 노사모 세력이 예.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호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난닝구들은 비기득권자가 됐던 거예요. 어허. 그리고 20년간은 그 백바지 세력이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여기가 주도를 해왔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은 백바지였죠. 어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친명이 되면서 예. 이재명이 되면서 이재명은 원래 정동영 호남 노사모 출신 그쪽에 붙었었지 않습니까? 예, 정통 모임에 예. 그 팬클럽이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정동영이 노무현 후반기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호남 노사모, 호남 쪽 카르텔의 힘을 받아서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재명은 그쪽에 가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남 중심의 운동권 카르텔인 친노 친문과는 정동영 정통 모임은 좀 다르죠. 색깔이. 색깔이 다르고, 예. 거기 출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 원래 호남의 난닝구들, 그러니까 그 난닝구들이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게 김민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통 모임 출신인 정동영 정통 모임 출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 원래 DJ의 황태자였던 김민석을 총리로 시키면서 예. 원조 호남을 이제 총리로 만들면서 기득권으로 올라선 거죠. 아하. 그리고 나서 옛날에 노무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유시민이 개혁당 해갖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난닝구들을 탄압했지 않습니까? 예, 예. 탄압하면서 분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지금은 거꾸로가 된 거죠. 거꾸로가 된 거다. 예. 그때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뭐 이런.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그 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승률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5.5 대 4.5 정도로 김민석의 우세를 봅니다. 아. 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김민석의 호남 원래 이제 DJ의 황태자였던 김민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청래가 호남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더라도 예. 김민석에 대한 그 DJ 쪽의 향수 이거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이재명이 강력하게 이제 호남 반도체라는 지원 사격을 함으로써 그 지원 사격의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정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또 그 기득권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기 때문에 호남 선거에서는 내가 보기에 6대4 정도로 지난 부울경에서 뭐 충청권에서 아주 뭐 박빙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예. 승부가. 예. 그런데 호남에서는 좀 큰 격차가 날 거다. 격차가 날 거고 거기에서 호남에서 결국 결정적으로 굳혀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자꾸 수도권의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수도권은 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번 주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그 표심을 보면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될지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죠. 아니, 8.15. 조금 더 한마디 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로 국민의힘 사람들 또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은근슬쩍 주변에 물어보니까 예. 이 정청래를 응원하는 쪽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자를 응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 저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이재명한테 반기 들어서 예. 명청 대전이 이루어져서 예. 다시 이재명의 몰락을 재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정청래를 응원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민석도 잘 알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됐을 적에 예. 지금은 요번에도 김민석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이던데 연설하는 거 보면 마치 그냥 맞아요. 막 호통치던데요. 막 호통치고 권리 당원들을 향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호통치고 윤리 감찰단에 해본다고 이런 그러면서 상당히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옛날 지금이나 상당히 이 권력을 쥐고서 휘두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워낙 센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또 그 본성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이요. 한동안은 이재명과 좀 가겠죠. 예.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예. 이재명하고 김민석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이게 반드시 왜 그러냐면 김민석의 권력 의지는 상당히 셉니다. 권력 의지는 적어도 이재명보다도 더 세고 문재인보다도 더 세고 심지어 노무현보다도 더 셉니다. 예. 그 엄청나게 센 권력 의지가 결국 이재명이라는 그늘을 자기 그늘을 씌우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그늘을 쳐내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나무를 밑둥부터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은 반드시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저런 인간처럼 배신의 칼을 들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배신의 칼을 들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마 명청대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결국 훨씬 더 크게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께서 김민석 전 총리를 아주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죠. 8.15 쇄신안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는 좀 늦더라도 아마 제도적인 것부터 먼저 장동영 대표는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예. 먼저 지금 윤리위원회 문제 조금 전에 김용원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처리하고 또한 이 당원 당규에서 당원 중심주의 개혁 방안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아니면 선출직 또는 공천권 문제 또는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의원총회로만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당원의 의사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당원 중심주의 개혁, 당원 개혁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구상을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4명에 대한 징계와 또 지난번 한동훈을 지원했던 무소속인 한동훈을 지원했던 뭐 배현진, 박정훈 뭐 이런 유의 또 당사자들, 해당 행위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부분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과 그다음에 징계를 통한 개혁 드라이브 이걸 걸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8.15 지나고 예. 좀 저는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장동혁 대표 스타일이 상당히 좀 신중하죠. 신중하고 좀 더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 스타일이어서 예. 좀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인사 문제에서는 또 뭐 그런 모습이 약간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좀 지지자들이 좀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령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지금 지금 자기들이 책임 당원이라면서 2만 명 정도가 대표 사퇴 요청서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장동혁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00만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 2만 명이. 그런데 근데 그 2만 명이 당원은 맞습니까?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소명 받아갖고 예. 그리고 그게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가 당원이라고 주장하면 뭐 그걸 확인할 길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당원 가입 받으면서 또 일반 사람들한테 또 서명 받고 네. 그래서 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도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이중당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또 장동혁 대표를 계속 비판하고 흔드는 한동훈 한딸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드훈이 예. 그쪽 사람들 보면 대부분 옛날에 깨시연이니 몽골 오술이니 뭐 해갖고 문재인 팬클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 당적을 버렸겠는가? 아하. 아니면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아하.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만 명이 민주당원 실질적으로 2만 명 중에서 민주당원이 한 10,000명 될 거고. 저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여의도 스튜디오 앞에서 벌어졌던 건데 당원 가입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함은경 마포 쪽의 당협위원장 같고 왼쪽에 있는 저분이 깨시연 그분인 것 이민구. 예. 원래 문고 오소리 그 깨시연 했었던 사람이죠. 예. 저런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 당적을 버렸겠느냐? 버렸다는 얘기도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저번에 넘어온 건데 그 사람들이 주로 위드훈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는 2만 명 비율이 제 예측컨대 한 10,000명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한 5,000명 정도는 또 길거리 아무나 했을 거다. 아마도 몇몇 저렇게 이제 우재준이니 조경태니 예. 이런 당협위원장들 일부 예. 여기에서 제출된 인원이 또 한 2-3천 명 될 거다. 예. 뭐 그럴 정도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102만 120만 책임당원에서 2만 명도 형편없지만 그 속에서 이중 당적자들 다 걸러내고 나면 예. 민주당 당적자들 걸러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과연 국민의힘 원래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은 5,000명 미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당직 개편이나 또 많은 사람들 기용을 할 때 이 사진 내려주십시오. 장동혁 대표 주변에 좀 뭔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또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들로 좀 많이 충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일기 지나오면서 보다 이제 자기랑 뜻이 같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중심으로 일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예. 그걸 보완해 준 거는 송원석 원내대표 쪽에서 이렇게 뭐 원래 TK 친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완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 이제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 다 그런 친윤과 이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 갖고 통합적인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뭐 원내대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보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약화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 갖고 힘 있는 중진이나 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포용하고 하면서 장동혁 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힘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뒷받침이 튼튼한 그런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곧 당원 당규 개정이다 아니면 징계 당의 기강을 잡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혁 드라이브에 힘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 힘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세력들이 함께 포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주제를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난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셔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전했던 뭐 박형준 전 부산시장, 뭐 김두겸 전 울산시장, 그리고 유영아 국회의원, 그리고 PK 지역의 어떤 주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회동이 있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뭐 요번에 모인 거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다녔고 그것에 함께했었던 의원들 하면서 좀 우리 다 함께 분열되지 말고 다지자, 함께 힘을 합치자라는 쪽으로 다 그러기 위해서 만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뭐 좋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뭐 부울경이나 PK나 TK나 또는 뭐 그래도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장동혁 지도부를 응원하고 또 장동혁 대표를 지원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함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당의 중심성을 확실하게 하고 당의 중심성을 확실하게 해야 쳐낼 기강을 잡고 그냥 징계를 때릴 수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징계를 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좀 확실하게 징계 때릴 자들은 징계 때려서 내보내더라도 예. 내보내고 당의 기강도 잡히고 중심성도 잡히고 그러면서 당이 힘있게 가야 더 많은 지지층이 몰리는 거고요. 지지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그 우리 카드 뉴스 중에 국힘도 지뢰밭 서범수, 권영진, 조경태 그 카드 뉴스를 한번 올려놓고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분들은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 뭐 원래 관례대로 그 전에 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해갖고 하면은 뭐 저 돌려차기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고 옛날에 뭐 수해 났을 때인가요? 예. 그때 있고 그다음에 뭐 권영진 의원 멱살 잡는 거 저런 폭행 사건 그리고 조경태 완전 뒷담화 쳐서 뒤통수로 다 해서 민주당한테 떨어뜨리라고 했던 거 해당 행위죠 완전히. 저런 경우는 뭐 상당히 엄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조경태 의원은 뭐 출당이나 당원권 완전 뭐 2년 이상 정지 이건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번에 최고위에서 뭐 탈당 권유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탈당 권유라는 것이 뭐 그때 송원석 의원도 탈당을 했었다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저번에 김성원 의원도 6개월 당원권 정지였는데 요번엔 또 그때 뭐 수해 났을 적에 그냥 사진빨 잘 나오게 그런 정도의 비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요번에는 어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김성원 의원이 받았던 6개월 정지보다는 훨씬 더 세게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울산 시당 위원장인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시당 위원장부터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 권영진 의원도 이제 스스로 먼저 탈당해라고 할 때 저번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스스로 먼저 탈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울산 시당 위원장인데 그거 먼저 내려놔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서 고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이가 들면서 고인물들은 노욕만 앞서갖고 어떻게든 버텨서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예. 그런 욕심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아니면 멸사봉공 뭐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원래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늙은 노새는 콩깍지만 밝힌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만 밝히지 애국과 이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나 아니면 멸사봉공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육선 뭐 이렇게 정말 기득권들이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비울 때가 된 사람들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 2번이나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라면 저는 제가 보기에 110명 중에서 다음 총선에 적어도 50% 이상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당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겠다. 선당우사 하겠다. 내가 스스로 물러나서 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50%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 예. 그러지 않고 큰 아이 들고서도 계속 그냥 어떻게든 콩깍지만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구태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우리 김성애 비서관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정정 멘트를 해드리면요. 서범수 울산 울주군 의원을 저희들이 방송 초기에 서병수 씨는 서범수 씨의 친형입니다. 잘못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카드 뉴스에서는 서범수 울산 울주군 의원으로 정정해서 방송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영풍 TV 명칭을 우잘사 TV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한 61%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좀 고인물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탄핵을 막지도 못하고 거기에 2번이나 탄핵 과정을 했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 좀 스스로가 당에게 쇄신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한테 쇄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쇄신하고 좀 깨끗하게 세수 좀 하고 정리를 하는 그렇게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자리를 내놓는 그러면서 좀 선당우사 지금까지 많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국민의힘 때문에. 그럼 많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내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